경기장은 마치 끓어오르는 압력솥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로스앤젤레스의 밤은 조명 때문만이 아니라 곧 폭발할 듯한 이야기로 인해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손흥민은 폭포처럼 쏟아지는 환호 속에서 경기장으로 걸어 나왔다. 레프크의 홈 4연승은 경기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광기로 몰아넣었다. 팬들은 확신하고 있었다. 오늘 밤의 주인공은 손흥민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불과 몇 분 뒤 상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급격히 흘러갔다. 선발 명단이 발표되는 순간 경기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손흥민의 이름이 공격수가 아닌 다른 위치에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최전방이 아니었다. 그가 수많은 수비수들을 떨게 만들었던 바로 그 자리도 아니었다. 대신 그는 미드필더 자리로 내려가 있었다. 이 선택은 마치 땅속에서 터진 폭발처럼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관중석에서는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중계진마저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분위기였다. 경기장 곳곳에서 같은 질문이 터져 나왔다. 왜인가? 손흥민은 지금 최고의 폼을 유지하고 있었다. 레프크의 홈 연승 행진은 마치 멈출 수 없는 장가멸차처럼 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손흥민이 있었다. 모두가 또 한 번의 골, 그리고 냉정한 마무리를 기대하고 있었다. 경기장을 뒤흔들 폭발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골잡이 대신 그는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로 바뀌어 있었다. 이 아이러니는 경기 전체를 미스터리 영화처럼 만들었다. 과연 벤치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경기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금세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손흥민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 그가 공을 터치할 때마다 수만 개의 시선이 집중됐다. 그는 때때로 손을 들어 공을 요구했고 앞에는 넓은 공간이 열려 있었다. 그러나 공은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이런 장면마다 관중석에서는 한숨이 터져 나왔다. 최고의 스타가 빛나고 있음에도 그림자 속에 머무르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경기는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갔다. 레프크는 볼을 지배했지만 기회는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갔다. 한 번은 슈팅이 골대를 맞았다. 또 한 번은 골이 될 듯한 장면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반대편에서는 세인트루이스의 골이 취소되며 경기장이 얼어붙는 순간도 있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터지기 전 에너지를 모으는 듯한 분위기였다. 관중들은 점점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연승을 달리던 팀이 갑자기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호흡이 맞지 않는 패스들, 조급한 슈팅들, 벤치에서는 감독의 긴장된 시선이 모든 장면을 따라가고 있었다. 모두가 이 경기가 결정적인 순간으로 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후반 72분, 평범해 보였던 장면이었다. 중원에서 볼을 탈취했다. 레프크의 한 선수가 앞으로 돌진했다. 아무도 그가 슈팅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거리는 약 30m였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고 발을 휘둘렀다. 공은 은빛탄환처럼 골문을 향해 날아갔다. 그 짧은 순간 경기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골망이 흔들렸다. 폭발이었다. 환호는 지진처럼 경기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팬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레프크는 2대0으로 앞서며 홈 연승을 이어갔다. 하지만 환호 속에서도 하나의 질문이 남아있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손흥민은 어디에 있었는가? 가장 기대받던 영웅이 골의 주인공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하나의 미스터리가 되었다. 왜냐하면 축구는 단순한 결과만의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이다. 축구는 하나의 이야기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이야기는 화려한 연승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약 30m 거리에서 터진 두 번의 중거리 슛이 번개처럼 폭발했다. 그러나 모든 논쟁의 중심에는 여전히 한 이름이 있었다. 손흥민. 레프크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 원래라면 이 경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선수. 그래서 이 경기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하나의 미스터리였다. 거대한 논쟁이었다. 축구계에 서서히 형성되고 있는 거대한 폭풍이었다. 그 극적인 밤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왜 폭발적인 폼을 보이던 선수가 익숙한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을까? 그리고 레프크의 연승은 과연 진짜 실력일까? 아니면 경기 중 우연히 긁어낸 행운의 복권일 뿐일까? 그 해답은 이 이야기의 다음 장면에 있다. 그 미스터리한 후크 이후 경기는 가장 낙관적인 팬들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급격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후반 72분 스코어보드가 여전히 0대0을 가리키고 있을 때 레프크는 마치 궁지에 몰린 맹수처럼 보였다. 레프크는 전방 압박을 강화하며 중원에서 거칠게 볼을 다투기 시작했다. 그리고 평범해 보이던 순간 공의 주인이 갑자기 바뀌었다. 레프크의 한 이선 선수가 화살처럼 앞으로 치고 나갔다. 공간도 넉넉하지 않았고 슈팅 각도도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안전한 패스를 선택하는 대신 그는 약 30m 거리에서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했다. 그것은 거의 모험에 가까운 대담한 슈팅이었다.
공은 은빛파난처럼 발을 떠나 상대 수비진을 가르며 날아갔다. 그리고 그대로 골문 구석에 꽂혔다. 그 순간 경기장은 마치 잭팟이 터진 것처럼 폭발했다. 관중석이 흔들리고 함성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막혀있던 경기 흐름 속에서 레프크는 어떤 전술 시나리오로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그 지진 같은 순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몇 분 뒤에도 세인트루이스 선수들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비슷한 장면이 다시 펼쳐졌다. 다시 한번 이 선에서 흘러나온 공이었다. 그리고 또 한 번 박스 밖에서의 과감한 슈팅이 이어졌다. 공은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그리고 그대로 골망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스코어는 2대0이 됐다. 순식간에 팽팽하던 경기는 일방적인 흐름으로 바뀌었다. 두 번의 중거리 슛은 로스앤젤레스의 밤하늘을 가르는 번개와 같았다. 그 순간 사실상 경기는 결정되어 버렸다.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웃한 이유는 이 골들이 감독의 전술에서 나온 장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치밀하게 준비된 패턴 플레이도 아니었다. 전술보드에 그려진 움직임도 아니었다. 그것은 개인 능력이 만들어낸 폭발적인 순간이었다. 가끔 경기 전체를 구해내는 축구의 마법 같은 순간이었다. 그래서 이번 승리는 매우 특별한 느낌을 남겼다. 레프크는 전술로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천재적인 순간과 약간의 행운으로 승리했다. 그러나 경기의 배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훨씬 더 흥미로워진다. 이 경기 전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은 방금 원더골을 넣은 선수가 아니었다. 바로 손흥민이었다. 한국의 슈퍼스타 손흥민은 폭발적인 폼을 보여주고 있었다. 레프크는 홈에서 4연승을 기록 중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손흥민이 있었다. 그의 스피드와 영리한 움직임, 그리고 냉정한 마무리는 레프크 홍구장을 완벽한 요새로 만들었다. 팬들의 기억 속에는 지난 시즌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 세인트루이스 원정에서 그는 단 2번의 슈팅으로 2골을 기록했다. 그 경기는 MLS 전체가 주목한 퍼포먼스였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것이라 모두가 믿었다. 손흥민이 또 골을 넣고 영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축구는 언제나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낸다. 경기 시작 직전 감독의 선택이 경기장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손흥민이 최전방이 아닌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된 것이다. 작아 보였지만 모든 기대를 뒤흔드는 변화였다. 골을 넣어야 할 선수가 플레이메이커가 된 셈이었다. 그 순간부터 경기는 단순한 팀 대결이 아니게 되었다. 하나의 거대한 논쟁거리가 되었다. 이 전술 변화는 과연 천재적인 선택일까? 아니면 위험한 도박일까? 그리고 그라운드에서 벌어진 일들은 이 질문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경기가 깊어질수록 경기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다. 모든 이야기가 전문가와 팬들 사이에서 거센 논쟁을 불러일으킨 한 가지 결정으로 모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 전 레프크 감독은 기자회견장에서 폭탄 같은 발언을 던졌다. 그는 손흥민의 골보다 다른 선수들이 득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짧은 말이었지만 거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팬들의 눈에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상징이자 팀의 폭발력이며 상대가 경기 시작부터 경계하는 이름이다. 그러나 감독은 손흥민을 익숙한 최전방이 아니라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렸다. 그 선택은 박스 안의 킬러를 팀의 플레이메이커로 바꾸어 놓았다. 전술보드 위에서는 그 변화가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경기장 위에서 균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상한 분위기는 쉽게 느껴졌다. 손흥민은 여러 차례 위험한 공간으로 움직이며 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은 그에게 오지 않았다. 동료들은 다른 방향으로 패스하거나 볼을 오래 끌었다. 그 결과 레프크의 공격은 느리고 단절된 모습이 되었다. 한때 폭발적이던 공격진은 기름 빠진 기계처럼 돌아갔다. 관중의 초조함 속에서 톱니바퀴는 삐걱거리며 돌아갔다. 공격 리듬은 깨졌고 연결은 점점 사라졌다. 상대 골문 앞의 위협적인 느낌도 점점 희미해졌다. 바로 그 순간부터 논쟁의 씨앗이 생기기 시작했다. 새로운 전술이 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맡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었다. 그 우려는 전반전에서 곧 현실이 되었다. 경기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방향으로 흘러갔다. 손흥민은 계속 내려와 공을 받고 날카로운 패스를 뿌렸다. 그러나 기회는 계속 놓쳐졌다. 레프크의 한 슈팅은 골대를 맞고 튕겨 나왔다. 관중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한편 세인트루이스도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다. 원정팀은 한 번 골망을 흔들어 경기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골은 취소되었다. 경기장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손흥민도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다. 그러나 수비수가 몸을 던져 막아냈다. 기회는 번쩍였다가 사라졌다. 아쉬움이 경기장 전체에 퍼졌다. 전반전 통계는 레프크 팬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세인트루이스가 더 많은 슈팅과 기회를 만들었다. 기대 득점 수치도 그들이 더 높았다. 이는 새로운 전술이 아직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의미였다. 후반전에도 손흥민은 가장 열심히 뛰는 선수였다. 그는 압박을 벗겨내며 두 명의 수비수를 따돌렸다. 그리고 박스 밖에서 슈팅을 날렸다. 그러나 그 슈팅도 막히고 말았다. 손흥민의 골로 이어지는 길은 모두 막힌 것처럼 보였다. 후반 70분 감독은 갑자기 손흥민을 교체했다. 이유는 다가오는 컵대회를 위한 체력 관리였다. 그러나 팬들에게는 위험한 선택처럼 보였다. 손흥민은 여전히 공격의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나갈 때 스코어는 여전히 0대 0이었다. 그러나 축구는 언제나 예상 밖의 결말을 만든다. 몇 분 뒤 레프크는 갑작스러운 두 번의 중거리 슛을 터뜨렸다. 두 슈팅 모두 골망을 흔들었다. 스코어는 순식간에 2대 0이 되었다. 관중석은 환호성으로 폭발했다. 레프크는 홈 4연승을 이어갔다. 그러나 경기 종료 휘슬 뒤에도 큰 질문이 남았다. 이 승리가 감독의 전술 덕분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두 번의 천재적인 중거리 슛이었을까? 팬들은 여전히 한 가지 장면을 기다리고 있다. 바로 손흥민의 골이다. 지금 남은 가장 큰 질문은 단 하나다. 손흥민의 다음 골은 언제 터질까?